안녕하세요. 산호라면의 나레이터 서희연입니다. 오늘은 반전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이야기 또 들으러 놀러 오세요. 오늘의 반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평양 상공 10,000m 고도에서 대한항공 K250편이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며 인천공항을 향해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체는 마치 고래처럼 구름 사이를 유영하며 300여 명의 승객들을 품고 있었어요. 기내는 은은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긴 여행의 피로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혹 들리는 것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음과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 그리고 승무원들의 발걸음 소리뿐이었죠. 윤지수는 이코노미 클래스의 긴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30세의 그녀는 이미 7년차 베테랑 승무원으로 대한항공에서 가장 신뢰받는 승무원 중 한 명이었어요. 단정한 체구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은 승객들에게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음료 서비스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지수가 23열 근처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때 창가 쪽에 앉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물 한 잔만 부탁드려요. 목이 좀 마르네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얼음 없이 주세요. 지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갤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비행기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기내 환경에 적응되어 있었죠. 갤리에서 그녀는 동료 승무원인 김소영과 마주쳤습니다. 26살의 소영은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입 승무원으로 아직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저 정말 떨려요. 이렇게 긴 국제선은 처음이라서요.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죠?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요, 소영아.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지수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소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승객들도 다 이해해 주실 거고 저도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의 따뜻한 격려에 소영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후배들을 돌보는 것으로도 유명했어요. 신입 승무원들에게는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고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파트너였죠. 기내는 여전히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개인용 모니터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비즈니스맨들은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지수는 이런 평온한 순간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승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며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지수는 항상 주의 깊게 기내 분위기를 살피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승객 중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없는지, 몸이 아픈 사람은 없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테랑 승무원과 신입 승무원의 차이였죠. 창밖으로는 깊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빛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 장엄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몇 년째 같은 하늘을 날고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순간들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기내 조명은 승객들의 휴식을 위해
최대한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통로에만 바닥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어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움직이는 승객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서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지수는 승객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승객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임신부 2명, 유아동반 가족 15팀, 휠체어 이용 승객 1명, 그리고 특별 기내식을 주문한 승객들의 좌석 번호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들의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네요.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 박영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항공기는 고도 10,000m에서 순항 중이며 예정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내 온도는 섭씨 22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압 또한 모두 정상입니다. 편안히 휴식하시기 바라며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갤리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행 시간이 5시간 정도 더 남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승객들도 편안해하고 있었고 기상 상황도 양호했으며 기체 상태도 문제 없었습니다. 비행 4시간째 기내의 고요한 평온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열 창가 쪽에 앉은 외국인 남성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으로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내가 분명히 예약한 자리야. 그가 옆자리 승객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내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70대 한국인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체구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탑승 시 이야기했던 분이었어요.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 이게 제 탑승권에 적힌 좌석 번호가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고 젊은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특히 알코올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웠죠. 지수는 침착하게 두 승객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할아버지가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좌석 배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가장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외국인 남성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눈빛에는 술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이 자리 분명히 예약했다니까. 그는 점점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나는 1등석을 예약했어. 왜 이런 좁은 자리에 앉혀놨어? 지수는 재빨리 그의 탑승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의 좌석은 분명히 이코노미 클래스 17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15열에 앉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명백히 착각이거나 의도적인 것이었죠. 선생님,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생님의 좌석은 17열 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남성은 더욱 흥분했어요. 기내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승객들도 점점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어머니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가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최대한 차분하고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너희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진정하라고 해? 그의 목소리가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지며 다른 구역의 승객들까지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싼 돈 내고 이 비행기 탔는지 알아? 후배 승무원 소영이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러 다가왔지만 남성은 그녀를 보더니 더욱 거칠어졌어요.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남자 승무원 불러와.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입 승무원인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지수는 재빨리 소영에게 눈짓을 보내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두려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몇몇 승객들은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경험상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코올에 취한 승객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허리에 차고 있던 비상통신 버튼을 눌러 기장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다른 승무원들에게도 신호를 보내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선생님의 올바른 좌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편안한 자리로 옮겨드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더욱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로 보였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알코올의 영향과 고공비행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그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좀 비켜. 내 자리라니까. 그가 갑자기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고 폭력적으로 밀쳤습니다. 힘의 차이는 명백했어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과 70대 노인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아이고. 할아버지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비틀거리며 통로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 승객이 재빨리 일어나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큰 부상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기내 분위기는 극도로 경직되었어요. 승객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남성 승객들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외국인 남성의 위협적인 체격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성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승객들이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소영을 향해 손을 들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건드리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이 내 기분을 망쳐놨어. 소영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고 다른 승무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완전히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몇몇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 너희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남성이 지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쥔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인 남성이 지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밀치려고 했어요. 비켜, 이 작은 년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숨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기내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지수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프링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며 남성의 손목을 정확하고 빠르게 잡았어요. 동시에 그녀의 발이 남성의 발목 뒤쪽을 정교하게 걸면서 그의 무게중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완벽했어요.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에서 나온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남성의 힘과 체중을 역이용한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죠. 이게 뭐야? 남성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불과 2초도 채 걸리지 않은 완벽하고 깔끔한 동작이었습니다. 기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멈췄어요. 모든 승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여성 승무원이 그렇게 크고 힘센 남성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지수는 수만 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남성의 팔을 등 뒤로 고정시켰어요. 그녀의 동작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야? 놔줘. 너 뭐야? 남성이 몸부림쳤지만 지수의 제압 자세는 완벽했어요.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익힌 사람의 솜씨 같았어요. 다른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항공 보안용 구속 벨트를 가져왔고 지수는 국제항공 보안 매뉴얼에 따라 남성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구속했어요.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 훈련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상황을 기장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하며 인터폰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나 흥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문적이고 침착한 대응이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아직도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던 승무원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기장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안전하게 정리되었으니 모두 안심하시고 편안히 여행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남은 비행을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구속된 남성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승객의 안전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남성은 이제 술이 조금씩 깨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현실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승객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기내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구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진정하시고 목적지까지 조용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때 뒤쪽에서 한 중년 남성 승객이 호기심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승무원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제압하신 거예요? 마치 전문가 같으셨는데.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 위험했던 상황을 단숨에 해결한 지수에 대한 궁금증이 컸죠.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주짓수를 했었어요. 운이 좋게도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동했었습니다. 기내가 다시 한번 놀라움의 물결로 술렁였어요.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승무원이 국가대표 출신이라니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국가대표요? 정말이에요? 젊은 여성 승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격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단자이기도 해요. 지수가 더욱 겸손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우리 항공사에서 승무원 보안 대응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영이 감탄하며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언니, 저 정말 몰랐어요. 그런 대단한 경력이 있으신 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신감 있고 침착하셨구나.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수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한 비즈니스맨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라면 정말 떨렸을 텐데.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솔직하게 답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는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들어요. 승객분들의 안전이 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다른 승무원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서 물었어요. 지수 선배,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기본적인 호신술과 제압술은 모든 승무원이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지수가 격려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보안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다음 교육 때 꼭 참여해 보세요. 승객들은 점점 지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의 놀라움은 이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영화나 소설 같은 일이네요. 한 젊은 승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수가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항공 보안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에요.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구속된 남성은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술이 깨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할아버지께도 죄송하고 모든 승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관대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젊은이,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반성하는 마음이지. 다음부터는 조심하게나. 지수는 이런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바로 자신이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시간 반 후 거대한 대한항공 KE 250편이 서서히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착륙 준비가 한창이었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을 원래 위치로 조정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고 공항의 밝은 조명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자마자 공항 경찰과 보안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수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구속된 남성은 조용하고 순순히 그들에게 인계되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에서 나가면서 지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승무원님.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했는데 승무원님 덕분에 안전했어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깊이 인사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감동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마웠소.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거구나. 건강하게 지내시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가 겸손하게 답하며 각 승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다행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한 젊은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서요. 지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답했어요. 사진은 정중히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정말 멋있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기장 박영수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5년차 베테랑 기장으로 수많은 비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어요. 지수 씨, 정말 훌륭한 대응이었어요. 오늘 당신 덕분에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25년간 비행해 오면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완벽한 대응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장님.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아직 공항에서 집으로 향하는 승객들 중 몇 명이 소셜미디어에 오늘의 경험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한 승객이 올린 글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며 할아버지를 밀치고 승무원들을 위협했는데 한 여성 승무원님이 정말 전문적으로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알고 보니 전주지수 국가대표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우리나라 승무원들 정말 대단해요.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국가대표 출신이라니 정말 든든하겠어요. 승무원 교육이 정말 체계적인가 봐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지수는 모든 요청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승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언론 인터뷰는 정중히 사양하겠어요. 대한항공 본사에서도 지수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항공사 대변인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승무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는 우리 항공사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승무원들의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이 모든 관심과 찬사가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었고 자신이 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천국제공항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곳곳에서
동료들과 다른 항공사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일이 많아졌어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덕분에 공항 내에서도 유명인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지수 언니, 후배 승무원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희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수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소영이 지수에게 다가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저라면 정말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심장이 빨리 뛰었고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소영아, 겁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소영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때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지수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도 줄어들어요. 계속 훈련하고 배우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안 대응 교육에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호신술이나 응급처치 같은 것들을 배워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날 오후 지수는 예정된 보안 대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승무원들이 참석했어요. 최근 사건 때문에 모든 승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내 비상 상황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교육을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승객들은 더욱 불안해하거든요. 한 승무원이 손을 들었어요. 선배님,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수가 실제 상황을 가정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죠. 절대 무작정 덤비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항상 침착하게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승무원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승무원들과 협력해서 대응해야 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수가 강조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교육이 끝난 후 많은 승무원들이 지수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거나 조언을 구했어요. 모두가 그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지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주짓수 국가대표에서 승무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일주일 전 그날 밤 할아버지가 건네준 말이 떠올랐어요. 젊은이,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거구나.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일이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진정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일 말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에게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자.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지수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뉴스와 화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지수의 용기 있던 그날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흐릿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녀는 원래부터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랑했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수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도쿄로 향하는 단거리 비행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비행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기내에는 오늘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진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떠나는 회사원들, 가족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가족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젊은 여행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수는 기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각자의 표정에서 설렘, 걱정, 기대, 피로 등 다양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지수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어린 딸과 함께 탑승한 젊은 어머니가 보였어요. 아이는 아마 5살 정도로 보였는데 첫 비행인지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지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안녕, 예쁜 공주님. 첫 비행기 여행이구나? 아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근데 좀 무서워요. 무서울 것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따뜻하고 안심이 되었어요. 언니가 계속 지켜볼 거니까. 그리고 하늘 여행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거든. 마치 새가 된 것 같지 않아?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새처럼 날 수 있어요? 그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곧 하늘로 올라갈 테니까 창밖을 보세요. 정말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감사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승무원님. 혹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신 분이세요? 비행기에서 난동 부린 사람을 제압하신.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승무원이에요. 매일 이렇게 승객분들과 함께 하늘을 나는 것이 제 일이죠.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저도 그 기사를 봤거든요. 지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평범한 일이었어요. 모든 승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달리며 점점 속도를 올리고 마침내 땅에서 떨어져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안전벨트 상태를 확인하며 각 좌석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수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문성과 세심함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쿄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지수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늘따라 더 차분해 보이세요. 뭔가 평온해 보여요. 그런가요? 지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마 마음이 정말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다니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지수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제가 지금 정말로 제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요.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수는 다시 승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꿈과 희망,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불안을 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때 12열에서 승객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즉시 신속하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목이 좀 마르네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얼음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얼음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수에게는 이런 평범함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1시간 후 비행기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기내에서 나가면서 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어린 딸과 함께 탔던 어머니는 마지막에 특별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딸아이가 비행기를 무서워했는데 승무원님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되었어요. 작은 소녀도 수줍게 인사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지수는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우리 공주님이 용감했어요. 다음에 또 비행기 타게 되면 언니한테 인사해요. 네, 꼭요. 모든 승객들이 내린 후 지수는 혼자서 기내 정리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극적인 순간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평범하고 평온한 비행,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공항도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사무실에서 하루 업무를 정리하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짓수 선수 시절에 치열했던 훈련과 경쟁, 국가대표로서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들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들이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람찼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자리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로 이 일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도와주며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휴대폰에는 아직도 가끔씩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이나 방송 출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지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화려한 조명보다는 지금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이 되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창밖의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내일도 새로운 승객들과 함께 하늘을 날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지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은 이렇게 하늘을 날며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윤지수라는 사람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기내를 둘러보며 내일 있을 새로운 비행을 생각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매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몇 대의 비행기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자신이 내일 탈 비행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동료들이 승무하는 비행기들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비행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오늘도 구름 위를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고 지수는 그 평온함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행복과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극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윤지수가 가장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